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태블로에서 일하는 우재하라고 합니다. 네, 먼저, 아침 일찍부터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어서 조금 저희가 늦게 시작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오늘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세션 하는 걸로 아마 알고 오셨을 텐데, 첫 부분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혹시 오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실 텐데, 작년에 했던 내용을 앞에 약간 소개를 해드리고요. 뒤에는 실제로 저희가 조금 기본적인 차트 이외에 약간 복잡한 차트를 어떻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복잡한 거를 만들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부분엔 일단 좀 기본적인 시각화를 어떻게 하면 접근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첫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혹시 이 개념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 태블릿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사실은 초록색, 파란색 알약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알약이라고 한 것들을 어디에 놓느냐라고 한 것에 따라서 태블로가 이제 시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시각화를 제시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원리일 텐데요. 이 알약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보시면은, 예, 저희가 많이 보셨겠지만 어떤 필드나 컬럼을 드래그해서 뷰에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약간 동그란 사각형 모양으로, 길쭉한 사각형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캡슐 알약처럼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 알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 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색깔이 약간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제 두 가지 다른 색깔의 알약, 녹색과 파란색 알약들이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크 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마크 카드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걸로 해서 마치고 그 뒤에 실제 시각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 알약부터 먼저 보시면,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하기 전부터도 사실은 태블로를 사용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쉽게 접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크로스탭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게 처음에 좀 생각보다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크로스탭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만 뭔가 이런 숫자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인지를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초록색 알약이라고 하는 게 행이나 열에 놓으면은 위치나 거리라고 하는 걸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초록색 알약인 매출을 여기 놨잖아요. 매출을 넣으니까 매출에 따른 축이 생기고 그 축을 따라서 뭔가 저희가 이걸 마크라고 부르는 마크의 위치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마크의 위치가 각각 사무용품, 뭐 가구류 이런 제품 중분류별로 위치가 표시가 된 거죠.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게 막대로 나오다 보니까 막대라고 하는 건 사실 위치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애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인식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로로, 즉 행에 놓여 있을 때도 세로로 축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위치를 찍어주는 게 초록색 알약이 해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크로스탭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크로스탭이 안 되고 막 흩어져 있는 이유는 열의 합계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축이 생기고 그 축을 따라서 이 매출의 크기만큼 축을 따라 쭉 이동한 지점에 이 숫자들이 찍혔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그걸 몰라서 이 텍스트에다 갖다 놓으면은 매출이 나오겠죠. 나오긴 나왔는데 흩어져 있었던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를 빼야지 크로스탭이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실 저런 과정을 안 거쳐도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네, 이걸 이해하는 데까지 사실 좀 몇 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스캐터 플롯, 분산형 차트 만드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이 와닿는데요. 분산형 차트는 위치를 찍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차트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두 개의 축을 따라서 그 얼마만큼의 값을 차지하냐를 가지고 위치를 찍어주는 게 분산형 차트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축이 한 개냐 두 개냐를 가지고 위치를 다르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녹색 알약을 행이나 열에 놓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걸 뷰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걸 태블릿 뷰라고 하는데 거기에 위치나 거리라고 하는 게 표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위치나 거리가 필요하면 초록색 알약을 놓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크로스탭 얘기했는데 크로스탭은 위치라고 하는 게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초록색을 안 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진행하다가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 트리맵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면 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 보이지만 사실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태블로가 임의로 면적 크기에 따라서 위치를 배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위치라는 정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이나 열에는 아무런 초록색 알약이 놓일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워드 클라우드 형태도 위치가 사실 있긴 하지만 태블로가 임의로 배열한 거기 때문에 위치라고 하는 정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 알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각화를 하면서 만들면서 이제 이런 자세들이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서 제일 처음에 위치 표현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남이 만든 걸 볼 때에도 이 사람이 과연 축에다 녹색 알약을 놓아서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를 보고 생각하게 되죠. 특히 이제 태블로 퍼블릭 같은 데에서 혹시 잘 만들어 놓은 걸 보다가 나도 비슷한 걸 해보고 싶은데 그 다운로드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에 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면서 이제 사실 많은 수수께끼들이 쉽게 풀릴 수가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지도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라든지 아니면 배경 이미지 맵이나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같은 거 어떻게 표현하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축이 숨겨져 있지만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축이 있고 그 축을 따라서 위경도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가지고 이게 두 개가 0을 이루는 본초좌우선과 적도선이 0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리만큼 가지고 좌표를 찍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해준 것뿐이 단순히 뒤에 지도 배경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산형 차트 스캐터 플롯하고 똑같은 차트다 본질적으로는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비행기 위에다가 승객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표시하는 이런 것도 비행기 이 좌석 배치도라고 하는 그림 위에 좌표를 찍어 놓고 그 좌표상의 X, Y축에다 위치가 어딘가라고 하는 그 좌표만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잘 뜯어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X, Y라고 하는 좌표가 있고 이 X, Y 축상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좌표를 찍어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도 여기도 숨겨져 있지만 XY 축이 있어서 거기에서 XY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가지고 점을 찍어주는 것일 뿐이고요. 굉장히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저희가 실습을 하나 하고 갈 텐데 배경 이미지 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린 그 zip 파일 받으셨죠? zip 파일 받으신 거 풀어보시면은 무엇이 있냐면 저는 굉장히 뭐가 많은데요. 그린 앤 블루 실습 스타트 버전 10.2.twbx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보시면 자, 이거 데모 1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다 보여드리진 않았고요. 실습 1이라고 하는 시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습 1 시트에 가보시면은 이게 뭐 이상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각각의 백화점의 매장에 대한 그 매출 정보입니다. 그래서 매출 정보가 매출이라고 하는 측정 값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차원에 보시면 플로어라고 몇 층에 있는지 1, 2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몇 층에 있는지 정보하고 그리고 샵 가게 번호, 매장의 번호 그리고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매장 좌표가 XY 좌표가 있어서 이 실제 데이터를 나중에 보시면은 각각 매장별로 XY 좌표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이 XY 좌표는 뭘 기준으로 했냐면 그 밑에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가 있으실 텐데 이미지 밑에 1F라고 하는 것과 2F라고 하는 두 개의 이미지 파일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참고로 이제 판교 현대백화점의 청원조인데요.
전혀 거기랑 관계없는 데이터입니다, 사실. 네. 그리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까 그 평면 위에다가 실제 매장별로 실적을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지우기로 해서 지우고요. 먼저 이제 이거를 표시를 하려면 저희가 맵 메뉴에 가서 배경 이미지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지금 연결해 놓은 데이터 소스, 데이터 원본 이름들이 보이실 건데 그 중에서 2번 시간대별 매장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 보시면은 이제 배경 이미지를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제가 여기서 추가를 한번 해보면 네, 보신 것처럼 이미지를 파일이나 URL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찾아보기를 해서 네,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1층을 먼저 한번 1F를 먼저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으니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면은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네. 혹시 잘 안 되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 이미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이 이미지를 그러면 어떤 필드 값을 가지고 X와 Y 값을 쓸 거냐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X 필드에는 X 쓰시면 되고요. Y 필드는 마찬가지로 Y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X와 Y 값에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 위쪽에 한계 값을, 최대값, 최소값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값은 저희가 이미지 파일을 보시면은 이 이미지 파일의 해상도가 있잖아요. 이 이미지 파일의 해상도는 800 곱하기 460이거든요. 804 곱하기 460인데 그러면 X축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800, 804였나요? 기억력이 밤을 새서 그런지 기억이 잘. 804 곱하기 462입니다.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위쪽이 462입니다.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아래쪽, 위쪽 중에 위쪽을 최대 값으로 써주시면 돼요. 804 오른쪽, 462 위쪽으로 해주시면은 이제 XY라고 한 값을 이 위에 이제 투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 거고요. 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이게 등록이 될 겁니다. 1층 이미지가 등록이 되었고요. 저희가 2층 이미지도 있으니까 2층 이미지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2층 이미지는 마찬가지로 같은 폴더 안에 EF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EF는 해상도가 좀 다릅니다, 사실. 보시면 803 곱하기 445로 되어 있어요. 803, 445. 그래서 X는 803, Y는 445.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 파일을 먼저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두 개가 등록이 되는데 중요한 게 이게 언제 잠깐만요. 제가 그걸 안 했군요. 이게 언제 1층으로 표시되고 언제 2층으로 표시될 건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지 될 거잖아요. 안 그러면 두 개 다 나오겠죠. 그래서 1층을 먼저 다시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1층 이미지를 눌러서 여기 옵션 탭으로 가보시면 다음 경우에만 표시라고 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추가를 해서 플로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플로어가 1F일 때만 이 이미지를 표시해라 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층도 마찬가지로 EF도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옵션에서 추가해서 플로어가 2층일 때만 EF일 때만 표시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층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한 개만 표시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확인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뭐 어렵진 않으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이 데이터를 지도 위에 한번 그 매장 지도 위에 한번 뿌려볼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플로우를 저희가 조건을 지정을 했잖아요. 그럼 플로우를 반드시 여기에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이제 x와 y 값이 있었잖아요. x, y 값을 열과 행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x 같은 경우는 가로 방향의 열에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세로 방향인 행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표시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합계 값으로 돼 있어서 그렇고요. 이걸 합계 값으로 하면은 무지하게 큰 값들이 나오잖아요. 1층하고 2층에 좌표를 합계를 한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를 평균으로 만들어 주시면 아마 잘 나올 겁니다. 측정값 여기 위에 X에다가 오른쪽 메뉴 여셔가지고 측정값 합계를 평균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Y에서도 합계 대신에 평균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림이 나왔고 점이 두 개가 찍혔습니다. 1층하고 2층이. 이거는 1층, 2층 조건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둘 중에 하나 조건을 주게 되면 이제 한 개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매장별로 찍어야 되니까요. 매장별로 찍어라라고 하는 조건, 그 명령을 주려면 이 샵 번호를, 매장 번호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다 놓는 거는 세부 정보에 놓는 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매장별로 뭔가 점이 찍힌 것 같지만 지금 현재는 1층과 2층의 매장이 겹쳐져서 찍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각각 층별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플로어를 필터에다가 놓고 1층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뭔가 매장 위치하고 잘 이제 매치가 되는 것 같죠. 1층 지도만 나오고요. 그리고 이 필터를 표시를 해서 나중에 저희가 이 필터를 단위 값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뭐 굳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다르게 나오도 상관없습니다만 1층, 2층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각 층의 위치가 잘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실제 매장별로 예를 들어 여기 저희가 갖고 있는 매출이라고 하는 값 하나밖에 없으니까 매출 값을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네. 합계를 하면 좌표 값을 합계해서 엄청 큰 값이 나오니까 매장별로 그 평균을 하면 매장별로 가지고 있는 좌표 값들이 매장이 아무리 많은 레코드를 갖고 있더라도 매장별로 합계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원래 값. 그래서 평균을 한 겁니다. 평균을 하면 예를 들어 매장의 좌표가 100, 100이었다. 그거를 그 10개의 레코드가 있으면은 1000, 1000이 되잖아요. 그거를 평균하면은 다시 100, 100이 되는 거죠. 왜냐면 1000을 10으로 나눠주니까요. 그래서 평균한 겁니다. 각각의 매장 위치에 찍어주라고 하는 거는 여기 샵에다가 샵을 넣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네. 이걸 빼면 당연히 전체 매장의 좌표를 평균한 값에 하나만 찍어주겠죠. 이렇게. 어디 갔냐? 어디 갔지? 네, 여기 한 개만 찍어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마크 유형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으로 바꾸고요. 다음에 이 동그라미 크기를 매출로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장별로 어디가 매출이 큰지를 한눈에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매출을 색상에도 한번 더 놓으시면, 예, 마찬가지로 색상으로 조금 더 눈에 잘 띄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뭐 더 해보고 싶은 분들은 색상 편집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뭐 주황색, 파란색이라든지 빨간색, 파란색 같은 걸로 해서 이거를 적용해 보면 매출이 안 좋은 데가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그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전체 시간대를 표시한 건데, 만약에 시간대별로 따로 보고 싶다면 이 시간대를 필터에 올리실 수 있겠죠. 시간대를 바로 이제 필터 표시를 해서 이렇게 시간대별, 매장별 뭔가 매출이 잘 나가는 데가 집중이 돼 있거나 아니면 잘 안 나가는 데가 집중이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평면도 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쇼핑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가라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 10.5가 죽는다고요? 네. 그렇진 않은데요. 이거를 10.5로 저장해서 한번 드려볼까요? 혹시 10.5 버전으로 저장해가지고 한번 드려보시고. 상관이 없을 텐데. 하위 버전은,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PC나 아니면은 지금 태블릿 설치된 게 불안정함으로 인한 것일 것 같고, 아마 이 파일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일단 다시 한번 저희가 10.5로 저장해서 드릴게요. USB.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사실 제가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셨으면 했던 내용은, 이 축을 따라서 이 좌표만 있으면 이 배경 이미지 위에 이런 점들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모양을 갖고 있으면 모양을 지정해서 찍을 수도 있겠죠. 특정한 모양으로 해서, 지금은 모양이 뭐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 뭐 샵 이미지별로 해서 특정한 그룹별로 지정해서 다른 이미지로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거 했을 땐 이걸 1시간 만에 다 하다 보니까 거의 실습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올해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서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군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이제 녹색 알약이라고 하는 걸 살펴봤는데요. 녹색 알약을 정식 용어로는 연속형 필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속되어 있는 데이터, 즉 보통 수치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녹색 알약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두 개의 값이 있으면 그 중간에 계속 무한대로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행과 열에 넣은 축이 만들어지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측정 값이 녹색 알약, 즉 연속형이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반대로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그 반대로 이제 불연속형 필드이고요. 보통 이제 범주형,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필드를 파란색 알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파란색 알약에 들어있는 값들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한정된 개수의 값을 가집니다. 물론 이제 무한정한 개수, 숫자 같은 경우는 불연속으로 쓰면 무한정하게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정된 개수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겠지만 행과 열에 놓으면 머리 그 헤더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게 되고요. 대체로 차원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알약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시면, 이제 아까 초록색, 녹색을 행과 열에 놓으면은 저희가 축이 만들어진다고 했고, 축을 따라서 뭔가 위치라고 하는 게 표현된다고 말씀드렸고, 파란색 알약 같은 경우는 행과 열에 놨을 때 균일한 폭의 격자 혹은 머리글을 생성해 줍니다. 지금 파란색을 3개 놓았더니 이 방향으로 균일한 폭의 격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다 똑같은 폭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파란색과 녹색을 다른 축에 놓게 되면은 한쪽 축에는 이런 축이 생기고, 한쪽에는 축이 생기고, 한쪽에는 이런 헤더, 머리글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만드는 이런 라인 차트라든지 바 차트 같은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한쪽에는 초록색이 있고 한쪽에는 파란색이 있고. 그래서 먼저 뭘 놓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보통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선호에 따라서 초록색을 먼저 놓은 사람도 있고 파란색을 먼저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초록색을 먼저 놓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란색과 초록색을 같은 행이나 열에 놓게 되면, 지금 위에는 열에는 파란색만 있고 밑에는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행 같은 경우에 지금 먼저 이렇게 격자, 구획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밑에 다시 축이 생기는, 그러니까 축이 여러 개 생기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각각의 고객 세그먼트별로 각각 축이 따로 생겨서 각각의 차트들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나란하게 놓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파란색까지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생각한 게 이제, 그럼 내가 균일한 폭의 격자가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걸 가지고 파란색을 쓸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또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반대로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보더라도 이거 파란색 넣어서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습을 이걸 제가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갈 거고, 뒤에 사실은 똑같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 바로 마크 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은 행과 열에 집중해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행과 열에 초록색을 놓으면 축이 생긴다, 파란색을 놓으면 격자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마크 카드에 저희가 지금까지 보시면은 뭔가 놓인 것들을 보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냐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여기 요약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마크 카드에 추가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뼈대 틀을 만들어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알약을 추가로 놓게 되면은 추가적인 속성을 부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속성은 여기에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성 중에는 색상이라는 속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크기라는 속성, 혹은 텍스트라는 속성이라든지 세부 정보나 도구 설명이라는 추가 속성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차트에다 부여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이제 물음표가 있는데, 마크 개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녹색 알약을 놓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크 개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크 개수가 증가 안 하는데, 색상 범례, 즉 색상이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은 이 색상 범례가 생기잖아요. 이게 녹색 자체가 연속형 필드이기 때문에 범례도 연속적인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속성을 3개를 부여를 해줬죠. 그래서 수익이라고 하는 속성을 색상에 넣었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 막대의 색상은 수익의 크기에 따라서 진하고 옅고가 부여가 되었고, 그리고 합계 수량 같은 경우는 여기 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에서는 이 길이가 위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크기를 따로 부여를 해주게 되면 이 길이 이외에 폭이라고 하는 것을 크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은 수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T라고 하는 게 레이블이기 때문에 레이블은 할인율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걸 시도별 매출을 만들어 놓고 3개의 다른 속성을 이 차트에다 부여를 해준 거죠. 그리고 방금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어떻게 알고 카톡 보냈네. 그리고 파란색, 방금 녹색이었는데 지금 파란색을 놓게 되면은 마크 개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증가를 하는 이유는, 파란색은 저희가 불연속형인 보통 차원이기 때문에, 차원은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정된 값을 가지고 있는 범주잖아요. 그래서 범주를 넣게 되면 그 범주만큼 이 개수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한 개의 점이 있었다 그러면은 고객 세그먼트 3개가 들어있는 차원을 딱 놓게 되면 그 한 개의 점이 3개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세그먼트를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지금 보시면 색상의 고객 세그먼트를 놓았더니 한 명의 고객은 당연히 하나의 고객 세그먼트밖에 안 가지니까 뭐 고객 하나별로 나눠지진 않겠지만 각각 다 쪼개졌을 거고요. 그리고 제품 대분류, 한 명의 고객에 대해서도 제품 대분류별로 다 따로따로 점을 찍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점들이 크기가 조금씩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품 대분류인 겁니다. 그리고 주문 번호를 넣었는데요. 먼저 고객명을 말씀드릴게요. 고객명을 넣었는데 고객명은 레이블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객명을 레이블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문 번호가 이 이제 세부 정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세부 정보는 뭐냐면 여기서 다른 어떤 속성도 부여를 하지 않지만 마크 개수만 증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부 수준 레벨로 만들고 싶은데 색상이나 크기나 이런 데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한 경우에 쓰는 게 저기 세부 정보에다 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 범례 같은 경우에 아까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각각 개별적인 값인 불연속적인 색상 범례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했던 거와 비교해 보면 색상 범례가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타입의 알약을 마크해 놓는 경우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세부 수준 혹은 LOD라고 하는 걸 저희가 탭으로 사용하면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개념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뷰, 화면이 어떤 수준의 데이터, 어떤 레벨의 데이터를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세부 수준 혹은 LOD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파란색 알약을 추가하면 계속 세부 수준이 더 상세한 수준으로 내려가게 돼서 마크 수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녹색 알약은 아무리 많이 추가해도 이제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녹색을 행렬에 놓게 되면은 하나씩 더 놓을 때마다 마크가 일반적으로 두 배수, 두 배, 세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크라고 하는 것들을 그 측정값별로 다 계속 따로따로 찍어줘야 되니까 배수만큼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녹색, 파란색까지 그걸 행렬해 놓은 걸 봤는데 이제 마크 카드까지 생각을 하고 나니까 어느 수준에 대해서 표현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촉성을 추가로 부여해야 될 것이냐라고 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습을 사실 이거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스택바 차트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스택바 차트. 예. 그냥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여기서 스택바 차트를 만들려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뼈대를 만들어 놓은 게 배송 방법별 레코드 수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걸 제품 중분류로 나눠서 보겠다 그러면은 아니 제품 대분류로 나눠서 보겠다면 제품 대분류를 여기에 그냥 어디에 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스택 바 차트 같은 경우는 보통 색상으로 구분되니까 색상에 놓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필터가 되어 있군요, 어딘가에. 네, 필터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필터가 되어 있지. 필터를 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품 대분류별로 색상에 놓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사실 다른데 크게 놓을 수도 있겠죠. 크게 놓으면 근데 막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의도한 거라면 이렇게 쓰셔도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 잘 안 쓸 그냥 레이블에 놓으셔도 되는데 레이블에 놓으면 각각 구분이 되긴 하지만 사실 색깔을 넣지 않으면 잘 안 보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색상에다가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부 정보에 놓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 수준 자체는 변하지만 어떠한 다른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쪼개진 건 알 수는 있지만 여기 레이블을 추가해 준 것도 아니고 색상을 부여해 준 것도 아니고 아무런 속성을 부여해 주지 않고 그냥 쪼개기만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스택 바 차트에서 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바로 그 다음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초록색은 연속형이고 파란색은 불연속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는 이제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 그래서 행과 열에 놓였을 때는 초록색은 거꾸로 됐네요. 제가 이거를 나중에 위치를 바꾸면서 거꾸로
네. 네. 초록색은 위치나 거리를 표현하게 되고요. 행렬에 파란색을 놓게 되면 동일한 폭의 격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크 카드에 놓게 되면 초록색은 마크 개수가 유지되지만 파란색은 마크 개수가 늘어나고 추가 속성이 부여된다. 이런 순서대로 제가 이제 태블릿을 공부하면서 이런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이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처음에는 이제 위치 표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격자가 균일한 게 필요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어느 수준의 데이터를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숙성을 뭘 부여할 것이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주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이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차트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받으신 압축 파일에 들어있는 이제 TWBX 파일 중에서 두 번째 라인과 막대를 넘어서 쪽으로라고 되어 있는 그 파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5개의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또 뭐 그렇게 사실은 뭐 많이 안 쓰이는 거는 여기는 없는데, 뭐라고 할까요? 잘 만들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차트들도 있습니다. 보시다 보면 어떤 건지 아실 텐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잡한 차트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거의 99%의 경우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거의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든 간에 기본적인 차트로 풀 수 없는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더 시간을 수십 배를 들여서 굳이 복잡한 차트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조금 그런 저의 원칙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과정이지만 조금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볼 게 이제 순위 변동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영어로는 범프 차트라고 이걸 부르는데요. 범프 차트라고 부르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런 범프, 이제 이런 뭔가 저희가 뭐라고 하죠? 예, 범프, 영어로 범프가 한글로 뭔지 모르겠네요. 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이거 범프 차트라고 부르는데, 이걸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실제 값보단 순위를 보고 싶은 경우에 보통 이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모든 값을 보는 게 아니라 탑 몇 개를 본다, 상위 몇 개를 본다고 할 때 굉장히 이제 같이 쓰시면 유용한 차트 타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 때는 이제 주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테이블 계산을 가지고 순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축 편집이나 이중축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좀 더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현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중동 국가별로 이제 무기 수입액을 순위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위부터 뭐 10위까지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2002년부터 15년까지 각각 국가대 순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차트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숫자도 직접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실 자세히 보면 좋은데 자세히 안 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보통 뭔가 액션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2015년, 이게 맨 오른쪽에 있는 건 2015년의 순위를 그대로 표시한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2015년 1위였는데 순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보시면은 훨씬 더 의미를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는 2016년이었나요? 예, 미국 대선할 때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 이제 예비 후보였던 사람들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순위가 바뀌었는가라고 한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실제 일자별로 선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를 합계를 내고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각각 후보별로 봐야지만 의미가 있겠죠. 후보별로 보려면 여기 데이터에 후보가 있으니까요. 이 후보를 놓으면 되는데,
뭐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은데, 라인 차트에서 구분하는 것들은 다들 이제 색상으로 보실 거예요. 이렇게 놔보면은, 이 가능성, 선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뀌는 거는 실제 값을 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가장 이제 많이 보는 게 순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순위로 한번 바꿔서 보도록 할게요. 다들 이 선이 이제 누군지 보면 아실 텐데, 예, 요즘 굉장히, 예,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그 사람인데요. 자, 이거를 순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합계 선출 가능성 오른쪽 펼치시면, 뭐, 이 정도는 다 아실 텐데, 퀵 테이블 계산해서 순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위가 뭔가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게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테이블 계산은 이제 방향,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과 범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라는 걸 보면은 이게 테이블 옆으로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후보에 대해서 한 통의 순위를 매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후보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날짜별로 후보들의 순위를 매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각각 날짜별로 후보들의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이러한 지각화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만들고 나면은 이게 사실 다 만들어진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보통 사람들이 1위가 밑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축을 위아래를 바꿔주면 좋아요. 축에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축 편집 있는데요. 축 편집에 가서 여기 반전을 하시면 위하고 아래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1위인 후보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 순위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 물론 이거를 머리길 표시를 해제하면 숨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통 이제 네이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 마지막에 누가 1위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레이블에다가 후보를 같이 놔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운이 좋게도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블에서 가장 최근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라인 파이 차트를 선택하시면 맨 마지막 점에만 레이블을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명이 다 나왔, 10명? 11명? 다 나왔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비 후보로 나온 줄 몰랐는데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더군요. 그리고 제가 아는 이름은 사실 2명밖에 없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인 칼리 피오리나 씨는 끝까지 네, 하위권을 달리다가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그 특정한 한 명을 강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후보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색깔로 강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굵기를 다르게 해서 강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사실은 여기 숨겨놨습니다만, 후보 그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트럼프가 아닌 사람들을 나눈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크기라고 하는, 네, 이게 후보 그룹을 AT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만든 건데요. 이거를 만들어서 크기에다 넣어주시면, 네, 트럼프만 굵게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1위까지 올라갔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보다 더 하이라이트 시켜서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순위 변동 그래프를 봤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되게 쉽죠, 이거는. 뒤에는, 네? 어려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건 좀 더 쉬운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건 이제 달력 차트인데요. 저희가 날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통 라인 차트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요일이라고 하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달력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러한 달력을 어떤 필터로 사용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일자와 요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쓸 때 달력 차트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불연속 날짜를 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요 예시는 여기 더 디조니어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네슨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예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했냐면 달력 형태로 만들어서 뭔가 이때에 자기가 작성한 글인 건지 이것들을 쭉 그려놨어요. 이런 예시들이 있는데 이거를 비슷한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옆에 실습 달력 차트라고 만들어 가보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그 미국 증시에서 사용하는 다우존스 지수라고 하는 거를 볼 건데 이 데이터가 실제로는 실제 지수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지수의 그 직전 거래일 대비한 인덱스의 변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율을 가지고 저희가 달력상에다가 어제 직전 거래일 대비해서 증가했는지 올라간지 내려갔는지를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달력이니까 저희가 먼저 달력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력 형태는 위에는 날짜, 위에는 요일이 있고 옆에는 이제 각각 주별로 쌓여 있죠. 그래서 이 날짜를 가지고 와서 먼저 열에다가 놓는데 이거를 저희가 그냥 연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열어서 요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거래를 이제 주중에만 하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나오죠. 이제 그 다음 옆으로 줄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날짜를 이번에 행에다 가져와서 이것을 주 번호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니까 제대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필터가 만들어졌잖아요. 특정한 월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이게 잘 나왔는지 안 나온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가 그 직전 거래일 대비한 인덱스 변화율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책상에다 올려볼게요. 제가 지금 계속한 작업의 방식을 보시면 맨 먼저 행과 열에 뭔가를 넣어서 기본적인 형태를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크 카드에다 뭔가를 갖다 놓고 색상을 놓든 크기를 놓든 한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덱스의 변화율이 색깔로 표시가 되어서 인덱스가 상승한 날은 플러스로, 파란색으로, 그리고 떨어진 날은 마이너스로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좀 더 크게 보려면 여기 표준 대신에 전체 보기로 한번 맞춰 볼게요. 날짜 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날짜를 표시하려면 여기에 이 날짜를 가지고 연원일을 분리를 해놨어요. 이 분리해 놓은 이유는 사실은 따로 있는데요. 이 분리해 놓은 날짜 1을 가지고 레이블에다가 넣어주시면 레이블을 표시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색깔 칠해 놓은 게 없어지고 숫자에다가 색깔이 칠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크 타입을 자동으로 하면은 태블로가 계속 자동으로 뭔가를 바꿔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시 보려면 자동이 아니라 사각형의 마크 타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블의 위치를 뭐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레이블 클릭하고 맞춤을 해서 위쪽 오른쪽으로 맞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크기를 저는 좀 더 키워보고 싶은데 그러면 몇 월 며칠에 증가했고 몇 월 며칠에 떨어졌는가 이런 것들이 달력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고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저희가 한 가지를 더 해볼 게, 사실은 뭐 더 해볼 게 아무것도 없으신데, 요 옆에 대시보드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다우존스 지수 알아보기라고, 살펴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열어보면, 저희가 방금 만든 게 위에 놓일 거고요. 밑에는 뭔가, 네, 웹페이지가 하나 표시가 됐을 겁니다. 이게 이제 밸류 라인이라고 하는 이 미국 증시의 소식을 전해주는 뭐 그러한 업데이트를 전해주는 웹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2015년 11월 선택했잖아요. 11월 12일에 왜 떨어졌을까라고 하는 걸 보려면 여기 눌러보면 이게 이 밑에 있는 여기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는 거 맞나요? 잠깐만. 안 되게 돼 있나? 예, 이게 문제가 있군요. 월 1년. 예. 안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다시 달력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요 달력에서 밑에 있는 웹사이트로 전달해 줘야 되는 값이 월, 일, 년을 다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위에는 갖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전달을 못 해줘서 그런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일을 갖고 있으니까 년과 월을 그냥 쓰진 않지만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표시를 하진 않지만 일단 갖다 놓으시면 다시 여기 대시보드 돌아갔을 때 특정한 날짜를 눌러보시면 이번에는 이 값이 잘 전달돼서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밑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이 날짜에 대한 업데이트,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웹사이트가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2015년 11월 12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위에 있는 차트하고 밑에 있는 웹사이트를 연동한 예시지만 밑에도 당연히 차트 같은 걸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른 차트를 가지고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도 얼마든지 쉽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물을 한 잔. 그러면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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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나오시려면 뒤로 가기를, 네, 데스크탑에서는 뒤로 가기를 하시면 되고 서버에서는 재설정을 누르시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필터를 해제하셔도 되는데 해제하는 것보다는 뒤로 돌아가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네요. 사실 뒤로 가기라고 한 그 실행 취소의 목적 자체가 분석을 하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서 또 원래 관점을 보고 다시 다른 관점을 보고 이런 것이 주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저희가 아까 그 원래 처음에 그 내용에서 하려다 안 했던 격자 차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격자 차트는 저희가 아까 이제 파란색 알약을 얘기하다가 격자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파란색 알약을 여러 개를 이게 양쪽 축에다 사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똑같은 모양의 차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가별로라든지 지역별로, 제품별로 이런 것들을, 이런 추세나 패턴을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게 굉장히 이제 용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값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패턴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경우에 이런 격자형의 차트를 쓰시면은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 격자를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계산식의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보게 될 겁니다. 이 격자 차트 예시가 이게 꽤 예전에 저희 이제 태블릿 퍼블릭에서
비즈 오브 더 데이로 선정이 된 적이 있는, 오늘의 비즈로 선정이 된 적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각 국가별로 BMI라고 하는 이제 바디 매스 체질량 지수를 네,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위쪽에 색깔이 높은 거, 색깔이 이제 주황색인 것들은 체질량이 지수가 높은 사람들, 낮은 것들은 낮은 사람들인 겁니다. 아니, 밑에 있는 것들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1975년부터 2014년까지 이 나라가 이 비중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딱 보면은 아,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한눈에 보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별로 어떻게 패턴이 다른가라고 하는 게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큰 차트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뭐 각각을 비교한 것도 물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예, 특정한 국가를 보시더라도 어떤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별 변화가 없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사우스 코리아는 어디 있을까요? 사우스 코리아는 한국은 예, 굉장히 변화가 예, 분명하게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만들어 볼 텐데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면 각 국가별로 CO2 배출량의 추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은 이거를 그냥 각각 여기 왼쪽에 국가를 놔서 위아래로 쭉 늘어서 있는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전체 국가를 다 본 것도 아니고 몇 개로 자른 건데도 불구하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걸 다 합쳐서 하나의 차트로 만들면은 위에 있는 국가들을 볼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차이나라든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예. 미국과 중국 예, 대표적으로 많이 배출한 두 개 나라에 대한 추이는 알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나라들은 크게 차별화가 보이지 않아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격자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자 차트를 만들 때 저희가 X, Y를 가지고 있어야지 격자 차트를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X 몇 개, Y 몇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국가들, 여기 국가로 됐으니까 국가가 어느 지점 위치한지를 알아야 될 텐데 그런 정보가 없을 때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변수를 가지고 한번 열 개수, 몇 개로 세로로 쪼갤 거냐라고 한 열 개수를 한번 매개 변수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 보시면 1에서 6까지 최대 6개까지 쪼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열 개수를 이용을 해서 열이라고 하는 컬럼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열이라고 하는 컬럼은 먼저 인덱스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인덱스는 이제 테이블 계산에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테이블 계산은 저희가 화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몇 번째냐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인덱스인데요. 그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가보죠. 일단 열에 다시 가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인덱스 같은 경우는 나머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맞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0인 경우에는 열 개수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머지를 사용하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 같은 경우는 이제 행 개수라고 하는 게 있어서 행 개수는 인덱스 나누기 열 개수라고 하는 걸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은 방금 보셨던 이 행 개수에 대해서 행 개수를 이제 정수로 만든 값, 즉 행 개수가 이제 소수점으로 떨어질 텐데 그게 정수값으로 만들었을 때와 동일한 값, 즉 이게 정수이면 행 개수를 그대로 쓰고 아니면은 이걸 정수로 만들어 줘서 써라라고 하는 뭐 그런 계산입니다. 얘네 두 개를 가지고 행과 열을 구성을 해서 그 안에다가 국가를 표현을 해줄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국가라고 하는 정보를 여기다가 놔줘야만 저희가 행이라고 하는 거를, 행도 구할 수 있고 열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여기 이미 놓여졌지 않으면 테이블 계산이라는 걸 할 수가 없거든요. 테이블 계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면에 이미 놓여 있는 어떠한 정보가 몇 개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배열해 있고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그게 없으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국가를 제가 세부 정보에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세부 정보에 놨더니 제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뭐 이거는 사실은 여기 위도와 경도가 자동으로 놓여져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위경도를 끄시면은 그냥 지도가 아니라 이렇게 네모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국가들을 다 이렇게 늘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행과 열이 있기 때문에 열은 열에다 놓고요. 행은 행에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됐냐,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테이블 계산의 방향과 범위를 이제 제대로 지정해 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국가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계산을 해줘라 라고 지정해 주면 이게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개로 나오는 이유는 이 행개, 열 개수를 제가 5개로 지정해서 그렇고, 이거를 4로 바꾸면 4개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국가를 다 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상위 몇 개만 잘라서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가를 필터에다 갖다 놓고요. 상위라고 해서 필드 기준에 이 CO2 emissions라고 하는 값의 합계값 기준으로 상위 몇 개를 표현할 텐데, 이 상위를 표현하기 위한 매개 변수가 사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이 옆에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내가 그 보고 싶은 국가 개수를 조절하면서 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10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서 탑 N 국가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40개가 지금 잘라졌고, 이걸 만약에 50개로 만들고 싶으면 50으로 하면 되고요. 20으로도 하고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표시하고 싶은 실제 차트를 여기다가 구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실제 구성하고 싶은 차트는 이제 국가별 CO2 이미션인데, CO2 이미션이 이게 이제 열에 가냐 행에 가냐에 따라서 가로 방향이냐 세로 방향이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세로 방향 축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연도별 추이를 봐야 되니까 여기 이열을 열에다 올려놓게 되면 적자 안에서 연도별 그 탄소 배출량의 추이를 보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딱 봐도 이게 중국인 것 같은데 중국이 맨 첫 번째 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렬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컨트리 여기 놓여 있잖아요. 이 놓여 있는 컨트리에서 오른쪽 메뉴를 열어서 정렬을 해주시고, 정렬 기준은 내림차순, 반드시 이걸 내림차순을 해야지 맨 앞에 나옵니다. 큰 것들이. 내림차순으로 CO2 emissions의 합계를 기준으로 정렬하게 되면은 맨 앞에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가 제일 앞에 오도록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사실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문제는 5위부터 국가들이 워낙 낮아서 여기서도 잘 보이질 않거든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 축 편집에 가보시면, 축 편집을 눌러보시면 이 축 범위를 자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이 각각 행별로 다른 범위를 가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행 또는 열의 독립적인 축 범위를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행들이 범위가 다 다르게 치게 만들어서 좀 하위권의 국가들도 좀 더 이 추이들을 확인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0 포함을 제외하게 되면 좀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보실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선택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뭐 바꾸고 가면서 행개수와 열개수를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너무 많군요. 그래도 신경하자. 네, 그렇게 보시면은 국가별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들을 딱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국가들도 있고, 유지되는 국가도 있고, 떨어진 국가도 있고, 그런데 떨어지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간 데도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국가 이름을 표시를 하려면은, 국가 이름은 레이블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요. 컨트리를 레이블에다 표시를 하시면, 이게, 하나만 표시가 되었는데,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아까 했던 것처럼 가장 최근이라든지, 네, 그걸 라인 차트별로 하시면 국가 이름까지 같이 표시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감소를 시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그거 다 하고 휴식하는 거 맞죠? 당시. 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차트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이 격자 차트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어, 잠깐만요. 이거 말씀하신, 여기서요. 이거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한 거지? 잠깐만요. 이거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은데, 음, 이거는 레이블을 어떻게 한 거지? 잠시만요. 얘는 레이블을 어떻게 했을까? 이건 레이블이 아닌데. 아닌데, 레이블이 아닌데, 분명히. 컬러, 플로우로 했고, 이어로 했고. 이게 레이블이 아니고, 아마도, 네? 참조선, 그렇구나. 참조선이구나. 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사용자 지정. 아무것도 안 났는데? 참조선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참조선이 안 나네. 네, 이거 보니까 참조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참조선을, 이거구나.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머리글 표시가 돼 있어서 제가 몰랐는데, 이쪽에 있는 참조선 보니까, 예. 그 레퍼런스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레퍼런스 라인을 가지고 참조선을 표시라고 했는데요. 레이블이 없음으로 돼 있어. 레이블이 없음인데? 레이블이 없으면? 채널별. 채널별 레이블 없음이네. 네, 참조선 제거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진다. 아닌데?
아, 그러네. 이중축을 텍스트로 해놨네. 이중축을 풀면, 네. 맞습니다. 이게 이중축으로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텍스트 형태의 차트와 이걸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위에 올라오게 해놨네요. 음, 그래서 아마 이쪽 축을 110%인가 120%인가 아마 그 정도로 고정을 시켜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120%로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이게 100%까지밖에 못 올라오는 차트니까 얘는 그 위에 빈 공간이 생기고 이거를 이중축으로 합쳤을 때 이 텍스트가 맨 위에 올라가게 그렇게 할 수가 있네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놨네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축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의 측정값을 하나 더 만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 그러면 시간이 아마 네트워크까지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타일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일맵은 저게 이제 보통 지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 문제점이 모든 지역이 동일한 크기가 아니다 보니까 크기가 작은 지역은 잘 안 보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정확한 지리적 위치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타일맵을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사용자 지정 모양, 커스텀 쉐입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위치 지정 매핑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네, 보시면, 아까 똑같은 건데요.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시면, 왼쪽에서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2014년과 14년에 졸업생을 비교를 해서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받은 대출 금액의 평균이 얼마였는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변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10년 데이터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 적게 변한 건 파란색이고 많이 변한 건 빨간색인데 여기서는 빨간색인 주들이 워낙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MD가 어디죠? D는 델라웨어겠죠? 예. 주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걸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MD가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그 옆에 이제 타일맵이라고 하는 시트로 가보시면, 실습 타일맵을 가보시면, 각각 주별로 방금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도에다 표시를 할 건데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버리겠습니다. 버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아까 방금 만드는 격자 차트는 이런 좌표 값이 없어서 임의로 만들어냈는데, 이런 지리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은 임의의 위치에 표시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뭔가 육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게 좌표들을 미리 부여를 해놨어요. 그것들이 여기 보시는 컬럼과 로우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엑셀로 드린 데이터 중에 스튜던트 뎁라고 하는 엑셀과 그 밑에 있는 타일맵 플롯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 주별로 어디에 찍을 것인가라고 하는 좌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미리 읽은 게 이 데이터 소스이고요. 그래서 컬럼과 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컬럼과 로우를 표시를 할 텐데, 컬럼은 이제 열에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로우는 행에다 놓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게 이렇게 하니까 합계가 되어버렸는데요. 합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뭐 합계를 해서 볼까요? 일단 이걸 주별로 봐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주에 이제 abbreviation이라고 하는 약어를 한번 텍스트에다 놔보겠습니다. 오케이, 뭔가 나왔죠?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격자로 나왔어요. 일단 격자로 나온 이유는 제가 아까 배웠지만 이게 파란색이기 때문에 격자인 겁니다. 이게 왜 파란색으로 나왔냐? 얘가
예, 불연속형으로 지정했기 때문에요. 이게 저희가 차원으로 쓰더라도, 차원이 아니라 특정 값으로 쓰더라도 불연속형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불연속형으로 변환이라고 메뉴가 있어서 그걸 변환을 하게 되면은 자세히 보시면 원래는 초록색인데 이것들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격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격자 형태로 쓰고 싶지 않다면 이것을 다시 연속형으로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 다 연속형으로 변환하게 되면 보신 것처럼 이제 점이 위치에 정상적으로 찍힌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됐으면 사실은 할 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각각 위치를 동그라미 대신에 육각형으로 표시해 주는 거. 지금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요 마크가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미 이 모양을 한번 눌러보시면 내가 원하는 추가 모양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모양표 선택의 기본값 대신에 커스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커스텀 모양 넣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 계신가요? 계시군요. 이 커스텀 모양을 어떻게 넣냐면, 저희가 태블로 데스크탑을 설치하게 되면은 마이 태블로 리포지토리 혹은 이제 내 태블로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게 폴더가 생길 겁니다. 그 밑에 쉐입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이 쉐입스 밑에 가보시면 제가 커스텀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이미지 파일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파일을 이 폴더 밑에다 넣어놓으시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각형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육각형으로 표시가 되고요. 조금 더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저는. 크기를 키우고, 예, 크기를 키우고, 약간, 예, 요 좌우로 넓혀서 육각형이 좀 더 모양이 잘 잡히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육각형 안에다가 이걸 레이블을 표시를 하려면은 이 레이블을 정렬을, 맞춤을 가운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까만색이라서 안 보이니까 글자 색도 뭐 하얀색 같은 걸로 바꾸시면은, 아니면 마크색 상했지? 아니다. 하얀색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얀색으로 바꾸면 잘 보이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보고 싶었던 그 측정값, 10년간의 변화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average that percent change 2004에서 2014로 됐습니다. 이거를 색상에다 놔보시면, 네, 처음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올 것이고요. 이게 빨간색으로 강조를 하고 싶다면, 높은 데가 빨간색으로 강조하고 싶다면 이렇게 뭐 빨간색이다, 주황색, 파란색 다중으로 해서 반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어느 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했는가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이 각각의 위치에 해당되는 좌표를, 좌표 값이 지금 마우스 올려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컬럼은 11.5고 로우는 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그러면 로우가 7이 되겠죠. 이건 6이고 5, 4, 3, 2, 1, 0. 그리고 컬럼값 같은 경우는 맨 오른쪽이 8이고요. 8이 아니라 0.5고 이거는 한 칸 이동할 때마다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즉 이걸 보시면 얘는 로우가 컬럼이 1.5고 얘는 2.5겠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게 2가 되겠습니다. 2, 3, 4, 5로 증가하고 그 밑에 있는 로우는 0.5씩 증가해서 육각형으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게 그렇게 좌표 값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좌표 값을 따로 별도의 테이블이나 아니면 엑셀 시트로 만들어 가지고 원래 데이터하고 조인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위치가 이상하게 나온다면 사실 여기서 합계를 써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유는 예, 데이터가 각 주별로 한 건밖에 없어서 그렇고요. 원래는 아까 저희가 배경 이미지 했던 것처럼 평균을 해주시면은 문제없이 다들 나오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나요? 예, 일부러 좀 쉽지 않은 것들을 좀 골라서 했긴 했는데요. 사실 이 정도 내용이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태블로를 한 6개월 정도 쓰신 분들은 어느 정도 따라갈 만하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미만으로 한 2, 3개월 쓰셨으면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지금 하려고 하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인데 톡 다이어그램이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 포인트들 간의 관계를 한눈에 표현하려고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여긴 각각 인터넷 서비스들 간의 트래픽 유입 관계를 보는데 얘는 어디서 많이 들어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눈에 보려고 하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구현하려면은 중요한 게 이제 선 한 개를 그을 때 데이터는 두 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점을 표시하기 위한 데이터 두 줄을 가지고 두 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위치를 지정하려면 당연히 뭔가 X, Y 축에 초록색 알약을 두 개를 써서 위치를 지정하는 거는 저희가 알 수 있을 텐데 위치를 어떻게 지정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얘는 엑셀의 플러그인이라고 해야 되나? 확장 프로그램 중에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의 각각 위치를 만들어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각 점들의 위치를 미리 산출을 한 다음에 걔를 내려다가 태블로에서 읽어와서 원래 데이터하고 결합을 해서 각각 위치를 찍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걔는 말하자면 그 확장 프로그램이 해준 일은 굉장히 뭔가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놔두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어느 위치에 놔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산해서 산출해주는 그러한 확장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더 사실 수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삼각함수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각각 국가별로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이 그 국가에 수출하는 금액이 GDP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표시한 건데 이렇게 저희가 하이라이트 테이블 혹은 히트맵 형태로 보더라도 사실 이게 쉽게 한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이 필터링을 일부 한 데이터거든요. 보시면은 어느 일정 수준 밑에 것과 위에 것들은 잘라낸 데이터예요. 그런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표시를 할 때 저희가 X, Y라고 한 좌표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사실 예, 여기서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인문계에 나와서 생각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 의미를 제가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이게 X축 값을 산출해내는 삼각함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점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바뀌어야 될 거잖아요. 포인트들이. 그거에 바뀌게 해주는 거는 이 사이즈라고 하는 애가 해주는 겁니다. 이 사이즈라고 하는 애는 내가 점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화면에 점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360도를 몇 개로 잘라줄 거냐라고 한 일을 얘가 해준 겁니다. 그래서 파이가 들어있죠, 이게. 그래서 2파이니까, 네.
원주 둘레가 2파이죠. 네, 2파이를 사이즈로 나눈, 네, 그겁니다. 거기다가 인덱스를 써서 몇 번째 점을 찍을 것인가 해서 코사인 해가지고 나온 게 X좌표고요. Y좌표는 여기서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X좌표는 열에다가 놓으면 될 것이고요. Y좌표는 행에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국가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country name이라고 하는 게 country from과 to가 있고요. 그리고 country from to를 가지고 h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하기 위한 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각각의 선의 식별자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좀 쉬운 개념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HID를 놓아주고요. 그리고 컨트리 네임을 같이 놓아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X와 Y를 놓고, 그리고 HID와 컨트리 네임을 놓게 되면은 아직까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테이블 계산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복잡한데, 테이블 계산 편집으로 가서 특정 차원을 선택을 해서 두 개를 다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하는 수준은 컨트리 네임으로 지정해야 되면, 보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원에 표시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간격이 벌어진 거 볼 수가 있어요. X에 대해서 했고요.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리 네임이 아니고요. 테이블 계산 편집으로 가서 컨트리 네임과 HID를 선택을 하고 컨트리 네임 수준에서 계산하게 만들면 이렇게 동그랗게 형태로 표시됩니다. 이 개수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아까 그 삼각함수의 계산에 의해서 동그란 원 형태로 배열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자동이 아니라 라인으로 바꾸면 선 형태로 표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고,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원래 걸었던 필터 값, 즉 이 수출의 비중 퍼센트 값을 가지고 합계 값으로 한번 필터를 해보면은, 여기서 아마 0.05 정도로 하면은 굉장히 작은 값들이 필터돼서 없어질 겁니다. 네. 합계해서 export percent of GDP의 필터에 0.05부터 나오게 해주시면은 이 정도로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국가들끼리의 무역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라인 개수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게 다 겹쳐져서 보이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의미하지 않은 양들은 다 제외하고 본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다시 필터를 한번 표시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이제 국가별로 그러면 GDP의 비중을 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단순히 선으로 표시한 게 아니라 굵기로도 다르게 하겠다. 그러면 이 값을, 측정 값의 엑스포트 퍼센트를 가져다가 크기에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색상에도 한 번 더 놓으시면 크기와 색상으로 차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딱 눈에 띄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홍콩과 차이나 간에 141.2% GDP보다 더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다는데요. 가능한 건가?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니까 얘를 좀 제외시킬 수 있는 필터를 어느 정도 걸어주시면은 이렇게 뭔가 많이 좀 더 크게 표시되는, 좀 더 굵게 표시되는 선들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그 네트워크 차트를 그리려면 보통 이제 각각의 점들을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중축을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X나 Y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복제를 해서 옆에다 갖다 놓으시고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것을 원으로 바꿔주시고요. 원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측정 값은 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중축을 해주시면 네. 각각의 점들이 이제 국가를 표시하는 점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만약에 점을 레이블로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리 네임을 올려주시면 되겠죠. 뭐 좀 더 다듬으면 좀 더 깔끔한 차트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네트워크 차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블릿 네트워크 차트를 만드시면은 이게 어느 것끼리의 이제 무역인가 뭐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면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제가 HID라고 하는 걸 갖고 있잖아요. HID를 가지고 하이라이터를 표시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네, 이렇게 독일을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머니를 딱 눌러보면은 네, 독일과 다른 국가들 간의 이런 무역에 대해서만 하이라이트 시켜서 본다든지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 만들어 보시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안 만드는지 이유를 아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굳이 이제 만드시려면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렸던 이 샘플을 활용하시면은 점들의 위치를 사실 결정한 게 제일 어렵거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두 쌍의 데이터가, 한 쌍의 데이터 두 줄이 있어야지만 이 한 선이 표시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만 이걸 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은 차트라서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차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 준비한 차트를 모두 진행을 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 휴식 몇 분, 30분간, 30분간, 네. 30분간 휴식, 지금부터 3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질 텐데요. 휴식 시간 중에 언제든지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